이고요. 저희 오늘 육성사업 사업 설명회는 제가 대표님들에게 비대면이지만 상담하듯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채팅창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시면 비디오 켜주시면 제가 또 직접 대표님 얼굴 뵙고 이야기하듯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사업 설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사회자격 동력 살림 소개를 드리고요. 육성사업 안내 간단히 드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사업화계에서 작성하는 법 안내를 드리고요. 마지막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자격동조합 살림은 사회적 경제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요.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필두로 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하는 업무, 그리고 마을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살림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창업지원기관으로서 13년 연속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12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권역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현재까지는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 광주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컨설팅 수행 기관으로서 지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육성사업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사회적 기업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주체로 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창업 지원 기관이 전국에 약 2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육성 사업은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을 선발해서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서 생산, 판매 등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는데요. 저희 사업의 대상은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해 주시는 것이 필수이고요. 대표자님 기준으로 미창업자이거나 창업 3년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격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지원 내용은 창업 자금 최대 5천만 원, 평균 3천만 원의 지원이 있고요. 교육, 멘토링, 자원 연계 등의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창업 자금은 선정 후에 일괄적으로 1,500만 원 협약이 되고요. 저희가 1, 2차 중간 평가를 거쳐서 최종 지원금이 확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선정되는 팀 기준으로 상위 20% 정도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 팀이라고 해서요. 최초 협약 금액을 2,5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현재 공고 중에 있고 서류 심사는 2월 첫째 주 신축 면접 대면 심사까지 거치면 2월 말이면 전국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창업팀 최종 선정 공고가 납니다. 그러면 창업 활동과 사업 수행을 당해년도 3월부터 12월 10개월여간 활동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법인을 설립하시게 되고 영업활동을 하시게 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저희와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청 접수입니다. 저희가 현재 신청 중이고요. 30일 월요일 5시까지가 신청 마감입니다.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우편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신데요. 온라인은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 가입하셔서 구비 서류를 업로드하여서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IP는 오류가 많아서 불가이고 최대 첨부 용량이 있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종 제출까지를 눌러야 신청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요. 온라인 신청하시고 지원기관에 확인 전화, 문의 전화 한번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일 오후 시간은 마감 전국에서 신청을 동시에 하시기 때문에 시스템 불안정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날 또는 당일 오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시고자 하는 팀들은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셔서 저희 산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실 때에는 봉투 겉면에 공모 신청 서류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접수분은 1월 30일 동일하게 5시 도착분까지만 유효합니다. 저희 산림은 서구 상무중앙로 4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이후의 주소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저희 대표님 또는 팀원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미리 검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업팀 대표가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단체나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사회적 협동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님이 다른 사업자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제한사항으로 두지 않고요. 또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으로 있으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서류를 내주셔야 합니다. 대표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자가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이때는 또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회적 교과 육성 사업과 20년도에 진행된 지역기관 정책연계형 상업지원 사업에 대표로 참여한다는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세금 체납이나 그리고 또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부처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현금성 창업 지원을 받는 자, 그런데 저희와 협약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저희 협약은 2월 말일자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 협약 이후 한 달 이내에 종료되는 다른 사업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인데요. 이 부분은 진흥원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육성사업 평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저희 심사위원님들이 이러한 심사 항목을 가지고 저희 창업팀을 선발합니다. 저희는 소셜 미션, 사회적 기업가 자질, 그리고 창업 아이템과 사업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심사표는 대표님들이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그리고 대면 평가 준비하시기 전에 꼼꼼히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가점 사항입니다. 저희가 심사 단계별 면제 또는 가점 부여 대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미리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회적 교과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으로 우수 또는 양호로 졸업하셨으면 서류와 심층 면접은 면제 대상입니다. 22년에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일반 글로벌 부분 입상자도 프리패스라고 해서 서류 심사부터 대면 심사까지 면제가 되는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대학생 부분 입상자, 그리고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 면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그리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 이수자나 동아리 지원 사업자 참여자의 경우에는 서류 가산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 2년도에만 해당하고요. 이러한 그 가산점 부여 대상일 때에는 관련 서류를 저희 쪽에 신청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셔야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를 안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채팅방에 올려드린 공고문, 그다음에 신청서, 그리고 신청 안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신청서와 개업표, 사업화 계획서, 그리고 수상 경력 현황을 적는欄이 있고요. 개인정보 수집과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의 경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 포함 팀원 전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과 팀원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개별로 한 분씩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사업자 등록 이력이 이전에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실 여부의 서류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의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총 사업자 등록 내역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홈택스에서도 발행이 가능하시고요.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서류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현재라 하면 공고일 이후인데요. 그때까지 기간을 설정하셔서 발급받아 주셔야 유효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은 해당 시 있을 경우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가끔 대표님 이름으로 이제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법인이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가 보유번호증과 또 총 사업자 등록 내역으로 확인하는데요. 이때는 그 단체나 그 법인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문이나 확인서를 자체 제작하셔가지고 직인을 찍으셔서 저희 쪽에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제나 가산점 증빙 서류 필요하실 때 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입증 자료도 해당 시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자주 묻는 질문 중에서 직장인도 참여가 가능한지 물으시는데요. 참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심사표에 보시면 창업의 전년도에 대해서 심사하는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직장 내규를 보셔서 외부 창업 지원 사업이 참여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이외의 팀원은 사업자를 보유해도 됩니다. 이건 제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창업팀을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성사업 참여 시에는 반드시 법인으로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예비사회적 기업 진입을 중요한 성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에 진입하시기 위해서는 그 신청 가능한 법인 형태로 조직 형태를 설정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어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는 급여를 받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는 아니기 때문에 세무이고요. 육성사업과 다른 창업 지원 사업을 병행할 수 있냐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저희가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동일 아이디어로 현금성 지원인데 협약일이 겹치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창업 지원 사업들은 자체 운영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단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육성사업 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재참여가 가능하냐는 문의 주시는데요. 대표로 참여하신 자는 재참여가 어렵고 팀원으로 일전에 참여하신 것은 재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육성사업에 선정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성사업을 진입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부처 등 공고가 나면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셔야 지원서를 받는 시스템이고요. 창업 자금 지급 방식과 지원 금액은 최초 협약금 1,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 금액 최종 확정을 받으시는 거고요. 지급 방식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신청하고 정산하는 내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월 이외에 필요한 금액을 저희 창업팀에 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되시면 지급을 받으시고 또 사용하시고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개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자료는 공고문을 저희가 재편집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배포 드리지는 않습니다. 채팅방 통해서 그리고 저희 지원사업 공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고문과 신청서 그리고 신청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과 계획서 작성 팁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창업 지원 사업 운영해 오면서 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신청서 중에서도 사업화 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이어서요. 간단하게 설명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제 그 신청서를 바로 열어서 사업화 계획서를 1번부터 쓰시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서요. 먼저 대표님 스스로 또 팀 내에서 사업의 스토리라인을 먼저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에 아마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솔루션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한계점들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그런 시장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해결 포인트를 찾으시면 그것이 우리 기업의 차별점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또 대표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금 더 구체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누구인지를 한번 설정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에 가능하시다면 그러한 것들을 고객에게 테스트해 보시고 결과물을 정리해서 계획서에 녹여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아이템으로 어떻게 실제 돈을 벌고 기업을 운영할 것인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대표님이 진입하시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테고요. 그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가늠해 보시고 기존의 기업들 중에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일반 기업들 중에서 벤치마킹 할 만한 것 그리고 우리의 경쟁사로 삼을 만한 것들을 좀 분석해 보는 작업들을 계획서를 펼치시기 전에 미리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서술형으로 쓰시기보다는 도식이나 도표, 사진 같은 시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심사위원님들이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보기도 편하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발로 뛴 사업 계획이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어떤 현장에서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확인하고 검증하신 자료들을 계획서에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고문에 제시된 저희가 심사표가 있는데요. 사업 계획을 다 작성하시고 나서는 심사표를 한쪽에 두시고 심사위원회 입장에서 이 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빠져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답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대표자가 관련이 없는 다른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건지 모르셨는데 그렇습니다. 신청하시려고 하는 저희 사업에 신청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자 하나만 가지고 계시거나 미창업 상태이어야 합니다. 별도의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저희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저희 사업화 계획서는 총 6가지 항목으로,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물음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와 소셜 미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쭉 저희 계획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데, 청각장애인 택시 드라이버가 운영하는 고요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엑터스 사례입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요. 먼저 1번에 대한 물음은 사실 사회문제나 소셜 미션이 굉장히 거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해결 가능한 사회 문제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코엑터스의 경우에는 문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각장애인이 낮은 취업률과 저소득 일자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립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정의를 하였고요. 소셜 미션은 청각장애인이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히 택시 운송업에서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서 어플 개발로 청각장애인에게 택시 운전기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열어주는 것을 기업의 소셜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과 정신과 역량에 관한 물음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자님 포함 우리 전체 팀원들의 관련 경험, 경력, 역량을 기재하는 날입니다. 코엑터스의 송민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창업 동아리에서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려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난을 겪는 청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고요.
약 70% 정도의 청각 장애인이 100만 원 미만의 월급으로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례를 찾던 중에 해외 사례로 우버에서 청각장애인 기사와 고객이 필담으로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비즈니스를 국내에도 도입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창업 아이템과 사업화 개요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체화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입하시고자 하는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좀 분석하셔서 수치로 나타내시는 것, 그리고 고객을 정의해 보시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코엑터스의 경우에는 아이템이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 고요한 AM 서비스를 주 아이템으로 삼았고요. 기존의 택시와는 다르게 모든 차량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장착해서 전방 추돌 방지를 한다던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을 도입한다던가 해서 운행의 안전성을 높였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고요한 앱을 통해서 택시를 예약하고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차 후에 택시 내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기사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요. 또 조용하고 안락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가치를 전달합니다. 이 기업은 시장은 플랫폼 운송사업 시장으로 잡았고요. 그다음 현재 수도권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일반 택시 이용 승객이 되기도 하고요. 또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 구축이 필요한 승객 같은 교통약자 그리고 언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및 실적, 사업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작년에 예비 창업팀으로 저희 지원 사업 함께했던 팀들은 작년에 추진하면서 나온 실적이나 주요 내용들 그리고 과정에 대한 평가나 계획들을 필수로 넣어주셔야 하고요. 이제 기존 초기 팀들은 구현하시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보여주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업 추진 전략과 계획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자원 연계 방안 등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코엑터스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송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면서 지금 이동, 예약 이동, 시간 대절, 또 공항이나 병원 특정 장소에 이동하는 서비스로 다양하게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운임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업이 있는 대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고유한 앱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청각장애인 기사님을 채용해서 훈련하는 계획, 외부 자원을 확보하는 계획, 사회적 기업에 진입하는 계획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사업에 필요한 자원들인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농아인협회를 통해서 취업 희망자를 모집했었고요. 택시 운송 사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택시 운송 사업조합을 통해서 택시 자격을 취득하는 등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비 조달과 활용 계획입니다. 이때는 매출과 비용을 추정해서 우리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사례로 설명드린 기업은 운임료가 주 수익원이었고요. 또 인건비나 임차비, 앱 개발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등이 아마 비용으로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 자금 조달 계획이나 육성사업 항목별 사업비 구성표는 계획하시는 자금 조달의 방법들을 일단은 가안으로 계획으로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5-2번의 경우에는 저희 신청서상에 맨 앞장에 나와 있는 자금 조달 계획과 일치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성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원사업 회계지침이 간략하게 신청 안내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실제 최초 협약금 1,500만 원을 그냥 어떤 곳에 사용하실지, 어떤 곳에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으실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주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기업의 소셜 미션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실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하는데요.
포획토스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청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고용 다양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낳았고요. 또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청각장애인도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매출 등 효과도, 경제적인 효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인데요. 네,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에 참여한 회사는 가산점 서류를 어디에 신청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신청하실 때, 그 선정 신청, 선정서, 선정 확인증을 첨부해 주시고, 신청 서류상에 예비 창업팀을 나타내 주시면 서류와 신청 면적, 횟수 다 주어지고요. 그래서 어디에 따로 신청하시는 것은 아니고 주실 때 증빙 서류를 함께 주시면 인정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업 계획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창업을 고민하지만 아직 여건이 안 되어서 아이디어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육성사업 창업팀 선정 기준이 매출이나 일반적이지 않는 사업 아이템이어야 할까요? 라고 물음 주셨는데요. 사업 계획만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신청 대상 자체가 예비 창업자이거나 또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사업 아이템이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제 사업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만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실현, 선정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이제 매년 그 신청하시는 기업들이 업종이 다양하긴 하지만 실제 카페 운영하시거나 베이커리 운영하시거나 공방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기업들도 육성사업 진입하셔서 사회적 기업으로 도약하시니까요. 아이템이 일반적이지 않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템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은 동일한 아이템이더라도 우리 팀이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는 각기 다르게 심사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 대표만 참여하면 되는지 팀원 3인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대표자는 필참이고 팀원의 참여는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혹시나 대표가 아니고 팀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표는 꼭 필참 규정을 두고 있고요. 팀원은 이제 저희가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면 심사 때는 그렇고 이제 심층 면접 때에는 저희가 서류 심사에 통과한 팀들만 대상으로 심층 면접 교육과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그때도 대표자는 필참, 팀원은 기관에 따라서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차 참여가 가능하시다던가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3년 미만의 창업자인데 일반 사업자로 광주와 전남에 2개가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사업자가 2개이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미만의 그 사업자 하나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사업자는 총 사업 내역 자체에서 폐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빙이 되어야만이 저희 쪽이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육성사업 선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 팁 같은 거. 네, 청년이라 자본이 없어서 마음만 있지 어려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창업자님들이 신청하실 때 또 선정되셔서도 이제 창업이나 경영의 어려움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이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심사표의 기준대로 신청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심사위원님들이 선정팀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사회적 기업가 역량,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실제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자금 조달 같은 계획 같은 부분들에서는 실제 저희 창업 지원금이 뭐 최대 5천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사업 수행하시면 그거보다 더 필요한 자금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 확보되지 않은 자금들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조달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신청서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년 대표님들 응원합니다. 네. 공고 마감일까지 폐업하면 그러시죠. 이 폐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리스크를 이제 우리 팀이 좀 안아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선정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자를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뭐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오래된 개인 사업자를 뭐 법인으로 전환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또 이제 카운팅이 법인 사업자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신청이고 선정은 아니고 또 서류, 심층, 비명까지를 거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리스크는 팀에서 이제 조금 가만히 되시면 그렇게 준비하셔야 하고 공고 마감일까지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저희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자 기준들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폐업하시고자 하면 폐업사실 증명원을 그때까지 증빙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대표자 포함 총 3명이 맞습니다. 3명 이상이시면 가능하고요. 3년 넘은 개인 사업자도 신청이 되나요? 신청 시 법인으로 창업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 일단 신청, 현재 기준으로 뭐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3년이 넘은 개인 사업자이나 저희 쪽에 신청 불가입니다. 저희가 초기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한 요건이 3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청 시 법인으로 창업해서 해야 된다고 네, 신청해서 선정되시면 이제 그 육성 기간 10개월 안에 저희가 개인 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안내드리고요. 사업자가 없던 분들은 또 법인으로 새로 창업하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별도의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업 설명회 이후에라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림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살림의 사업팀으로 진입을 하시면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고객 가설 검증과 MVP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초기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멘토링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사업화 단계에서는 시제품 개발과 생산,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진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 회계, 인사 노무 등 경영 전문 멘토링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지속 성장 단계에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사회적 가치 지표인 SVR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요. 매출, 고용 등 실적이 함께 관리됩니다. 저희 살림은 창업 육성팀, 그리고 성장 지원센터, 예비 사회적 기업, 원스톱 행정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담임 멘토분들이 평균 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창업팀에게 전담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 모두 모쪼록 저희 육성사업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의 13기 창업팀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주셨는데요. 성장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국 단위의 기관입니다. 성장지원센터에서는 총 50개의 기업들을 보통 보육을 하는데요. 등록기업, 상주기업, 비상주기업으로 나뉘어서 모집을 하고 또 2년 동안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사업을 졸업한 창업팀들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 전체의 사회적 기업 트랙에서 육성 사업에 들어오셔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진입하시는 것, 그리고 졸업하시고 나서 성장 지원 센터에 가서 EU 인큐베이팅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예비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서 계속 기업을 경영해 나가시는 것, 이렇게 지원 트랙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추가로 주셔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로 2군데 가지고 있는데 한 군데는 무보수 대표이사입니다. 신청하려면 무보수 대표이사직을 내려놔야 하는지요.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자 말고 이외에 지금 무보수 대표이사라고 하는 그 법인이 비영리인지 영리인지에 따라서 나뉠 것 같습니다. 영리라면 무조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사직을 내려놓으셔야 하고요. 만약에 그곳이 비영리 법인이고 뭐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무보수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때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3년 넘은 개인 사업자도 폐업하고 신청은 가능한 건지 물어보셨는데요. 만약에 오래된 사업자를 폐업하시면 저희 신청 당시에는 이제 미창업 상태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산림으로부터 사업 계획서 컨설팅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공고 기간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작성해 주신 계획서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작성하시면서 문의가 있는 부분들은 전화 주시면 언제든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없으시죠? 네, 저희가 유선 전화 그리고 이메일 상담 또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또 대면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시는 동안 언제든지 저희가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상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업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